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JEPQ는 연 9.82%, JEPI는 약 8%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마치 월세처럼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라니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실제 수익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달콤한 배당금의 뒤에 숨겨진 함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총 수익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지금부터 고배당 ETF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고배당 ETF가 매달 높은 배당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커버드콜 전략 때문입니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 받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소유하면서 남에게 월세로 빌려주고 매달 임대료를 받잖아요. 커버드콜도 비슷합니다. 주식을 소유하면서 누군가에게 정해진 가격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 다음 그 대가로 프리미엄, 즉 옵션료를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5만 원인 주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ETF 운용사는 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5만 2천 원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판 대가로 2천 원의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이 프리미엄이 바로 여러분이 매달 받는 배당금의 주요 재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5만 5천 원으로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5만 2천 원에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상승분 3천 원은 포기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고배당 ETF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JEPQ와 JPE는 이 전략을 사용하지만 기초 자산이 다릅니다. JEPQ는 나스닥 100의 기술주들을, JPE는 S&P 500 기반의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펼칩니다. 여러분, 고배당 ETF의 숨겨진 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GPQ의 총 수익률이 15.8%였던 반면 같은 기간 QQQ는 25%에서 30% 사이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콜옵션 때문입니다. JPQ는 나스닥 100의 상승분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배당금을 받는 대신 주가가 급등할 때 그 이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QQ가 30% 올랐을 때 JPQ는 15%만 올랐다면 여러분은 절반의 수익만 얻는 것입니다. 배당금이 월 3.4%라고 해도 결국 주가 상승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은퇴자들에게는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복리의 마법은 기초자산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나옵니다. 상승분을 포기하면 그만큼 복리 효과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세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장에 접어들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것이 고배당 ETF의 이중성입니다. 배당의 달콤함 뒤에는 상승 제한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당 착시 현상입니다.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JP의 월 배당 수익률이 연 12% 정도라고 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고배당 ETF가 높은 분배율을 유지하려면 ETF 펀드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자산을 팔아서 배당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즉, 배당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원금이 침식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원금이 필요할까요? JP의 경우 약 2억 원이 필요합니다. GPQ는 약 1.5억 원이 필요하죠. 1억 원으로는 월 50만 원 정도의 배당금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처음 기대했던 액수보다 훨씬 적다고 느껴집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받는 배당금은 실제로는 제4를 깎아가며 받는 것이 됩니다. 원금에서 나오는 배당금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률 12%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 수익률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서 원금이 5% 하락하면 실제 총 수익률은 7%에 그치게 됩니다.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성장성과 장기 총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배당금에만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배당금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제피와 제피큐의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분류돼서 자본이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국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바로 원천 징수됩니다. 만약 연간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약 46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이 세율이 무려 5.5%로 낮아집니다. 같은 300만 원의 배당금이라도 세금은 약 16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약 30만 원이나 절약되는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더 운이 좋습니다. IRA나 451K 같은 세금 우대 계좌를 사용하면 배당금에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반 과세 계좌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 계좌에서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매년 15%가 넘는 세금을 내다 보면 실제 수익률이 크게 깎이거든요. 이와 달리 VO 같은 S&P 500 연동 ETF는 어떨까요? 이런 성장형 ETF는 배당금이 거의 없고 수익은 주로 주가 상승으로 실현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이득세로 처리되는데 이는 배당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장기 보유 시 자본이득세는 보통 15-20% 수준이지만 배당 소득세 15.4%와 다릅니다. 게다가 자본이득은 원하는 시점에 실현할 수 있어서 세금 계획도 더 유리하죠. 결론적으로 제피나 JPQ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연금 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높은 배당금이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계좌 종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피와 제피큐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말입니다. 두 ETF는 기초자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피는 S&P 500 기반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반면 JPQ는 나스닥 팩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당률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피는 약 8%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합니다. JPQ는 10% 이상의 더 높은 배당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변동성입니다. JP는 S&P 500의 균형 잡힌 구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낮습니다. 반면 JPQ는 기술주 중심이라 나스닥이 흔들리면 주가 변동도 매우 심합니다. 이것이 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026년 현황을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합니다. 제피의 YTD 총수익률은 3.88%입니다. JPQ는 0.67%에 불과합니다. 높은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 기술주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JEPQ는 배당만으로는 손실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상황이 바뀝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는 JPQ의 성과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향후 시장 환경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JEPI를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공격성을 원하신다면 JEPQ 비중을 높이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둘을 5대5로 혼합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배당 ETF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승자인지 패자인지 확인해보세요. 고배당 ETF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현재 현금 흐름이 급한 은퇴자분들입니다. 둘째, 월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인컴형 투자자세요. 셋째, 세금 우대 계좌, 즉 연금 계좌를 활용할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패자는 누구일까요? 장기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 20인 30대 젊은 투자자, 강세장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공격형 투자자, 그리고 일반 과세 계좌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제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월배당 목표액이 명확한가요? 둘째, 세금 우대 계좌를 활용할 수 있으신가요? 셋째, 상승 제한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넷째, 분할 매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신가요? 다섯째, 역대 최고에 몰빵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투자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둘째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할당하세요.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에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충동적인 투자 결정을 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투자 결정을 기대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장이 지속될 확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제2PQ는 수익 제한으로 인해 아쉬움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BOO나 QQQ에 투자한 분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반면 횡보 또는 약보합 장세가 올 확률은 40%입니다. 이 경우 커버드콜 ETF는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월배당 프리미엄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락장이 올 확률은 10%이지만 이때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완벽한 방어는 어렵더라도 기초 자산만 보유할 때보다는 손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배당 ETF는 절대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 목표가 명확하고 구조를 이해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가진다면 제2PQ와 JAP는 훌륭한 현금 흐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통장에 입금될 때의 기쁨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수익 제한, 변동성 제약 등의 트레이드 오프를 항상 기억하세요. 현명한 투자는 감정이 아닌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